안녕하세요. 이지희 행정사입니다. 요즘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사업주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과 사업장에서 꾸준히 많이 문의하시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허가제 인하인 비자로 채용하는 방법에 대해 최신 법령을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채용을 고려 중이신 분들이라면 이 영상 하나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중간중간 행정사의 꿀팁 알려드리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세요. 자, 먼저 고용허가제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고용허가제는 2004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 이전에는 산업연수생제도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외국인 근로자의 편법 활용, 인권 침해, 불법 취업 등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고용허가제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신청은 1년에 5번 정도 받고 있는데요. 금년도 기준 2025년 11월 24일부터 28일까지 5회차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은 제조업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 원 이하인 중소기업이며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중견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고용허가제의 핵심 목적은 3가지입니다. 첫째, 내국인을 구하지 못한 중소기업에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 인력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둘째, 내국인 고용 기회를 보호하면서도 제조업 3D 업종 등 기피 업종의 인력 부족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셋째, 공공부문이 송출과 도입을 관리함으로써 송출 비리를 방지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특히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는 상황에서 고용허가제는 우리나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보내는 것을 송출이라고 표현하는데요. 2025년 기준 EPS 송출 국가는 17개국입니다.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베트남, 인도네시아, 몽골,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기스스탄, 동티모르, 라오스. 올해부터는 타지키스탄이 추가되었습니다. 2024년 2월 기준으로 인하인 근로자 체류 인원은 총 32만 6,043명입니다. 1위는 네팔, 2위는 캄보디아, 3위는 인도네시아, 4위는 베트남, 5위는 미얀마입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면 라오스가 가장 높습니다. 이렇게 빠르게 증가하는 이유는 국내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도입 규모는 16만 5천 명이었고 2025년 도입 규모는 13만 명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고용허가제의 법적 근거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입니다. 이 법은 2025년에도 계속 개정되고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 체류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채용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7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내국인 구인 노력 분덕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내국인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이게 고용허가제의 핵심 원칙입니다. 워크넷이나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고 신문, 방송, 생활정보지 등에 3일 이상 광고를 게재한 이력이 있으면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의 원칙 기간은 14일이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7일입니다. 농축산업, 어업의 원칙 기간은 7일이고 예외 사유가 있으면 3일입니다. 2단계, 외국인 고용허가 신청 내국인 구인 노력 후에도 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면 3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센터에 외국인 고용허가를 신청합니다. 이때 제출해야 할 서류는 사업장 정보, 기숙사 시설 현황, 기숙사 사진자료, 위치도입니다. 3단계, 고용허가서 발급던 고용센터는 신청한 인원의 3배수 범위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알선해줍니다. 예를 들어 3명이 필요하면 9명을 추천받는 것입니다. 사업주는 그 중에서 적합한 인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토픽 한국어 능력 시험 점수, 기술 검정 성적, 건강검진 결과 등을 모두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4단계, 근로계약 체결, 또 고용허가서가 발급되면 표준 근로계약서가 작성되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거쳐 송출국 기관으로 송부됩니다. 송출국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 의사를 최종 확인하면 계약이 체결됩니다. 5단계,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사업주 또는 대행기관이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사증 발급 인정서를 발급받습니다. 이것은 외국인이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6단계, 입국 및 취업 교육. 외국인 근로자는 인하인 비전문 취업 비자를 받아 입국합니다. 인천공항에서 공단 관계자의 확인을 받고 국가별 업종별 취업 교육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취업 교육은 2박 3일,
총 16시간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한국문화, 산업안전보건, 근로기준법, 기초기능교육 등을 받습니다. 이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되고 교육비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7단계 사업장 배치 및 지원 등 교육을 마치면 드디어 사업장에 배치되어 근로를 시작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과 대행기관이 고충상담, 통역지원 등의 편의를 제공합니다. 여기서 E9과 자주 비교되는 I-10, 선원 취업과 H2, 방문 취업 비자도 간단히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E9 비자는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반 고용허가제로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농축산업, 어업 등 광범위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반면 E10 선원 취업 비자는 해양수산부에서 관할하는 특수한 산업 분야의 노동력 공급 제도로 선원 어선 근로자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고용허가제라는 우산 아래 있지만 정부 부처부터 다르고 규제 체계도 별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H2 비자는 방문 취업으로 중국 치익 구소련 동포를 대상으로 합니다. 입국 후 교육을 받고 구직을 거쳐 계약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무제한입니다. 한국어 시험은 불필요하고 교육비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H2 방문 취업 비자의 가장 큰 특징은 사업장 변경이 무제한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부터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여 더 많은 업종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숙박업, 음식점업 등 서비스업에서도 고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업주 입장에서는 H2는 이직이 자유로워 안정적인 인력 확보가 어렵지만 E9 비자는 사업장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 사업주의 귀책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죠. 입국 후 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사업장 배치 전 필수 교육이 있는데요. 이 절차는 5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입국 및 공단 확인. 외국인 근로자는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관계자가 신분을 확인합니다. 서류 정리가 이루어집니다. 송출국별로 통역 지원을 받으며 이동합니다. 2단계, 취업교육기관 이동. 외국인 근로자는 취업교육기관으로 이동합니다. 3단계 취업교육 이수. 2박 3일의 교육 일정이 시작됩니다.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한국 문화 이하의 교육을 받습니다. 산업안전보건 교육이 진행됩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배웁니다. 기초 기능 교육을 받습니다. 생활 적응 교육도 포함됩니다. 4단계 교육 수료. 입국 후 15일 이내에 교육을 마칩니다. 교육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5단계 사업장 배치. 드디어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으로 배치됩니다. 본격적인 근로가 시작됩니다. 공단과 대행기관이 지속적으로 구충상담 지원을 합니다. 이 교육기간은 근로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자, 그럼 사업장과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할 때 사업주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첫째, 급여 및 최저임금 넣었던 내국인과 동등한 처우가 필수입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낮은 임금을 줄 수 없기 때문에 최저시급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둘째, 4대 보험 가입,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미가입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허가가 제한됩니다. 셋째, 근로계약서 작성,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일부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한국어와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해야 합니다. 넷째, 기숙사 제공, 적정한 기숙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는 불가능합니다. 조립식 패널이나 임시 천막은 안 되고 고정식 건물 기숙사만 가능합니다. 불법적인 기숙사는 고용허가 불허, 사유가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다섯째, 출국 비용 지원, 계약 만료 시에 출국 항공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여섯째, 임금 지급 방식, 현금 지급이 아닌 반드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합니다. 일곱째, 근로시간, 주 40시간이 원칙입니다. 연장 근로 시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급여 명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팁을 드리자면 임금 체불이나 4대 보험 미가입은 고용허가 제한 사유입니다. 특히 고용허가 신청 날로부터 5개월 전부터 발급일까지 임금 체불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지만 임금 지급 관련해서는 반드시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계약 준수. 근로계약서 내용을 숙지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위반할 수 없습니다. 둘째, 법규 준수. 출입국관리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한국의 모든 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이탈 금지. 사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면 불법 체류자가 됩니다. 강제 출국 조치가 됩니다. 다시 입국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넷째, 출국 의무. 계약 만료 시에 즉시 출국해야 합니다. 불법 체류는 금지입니다. 다섯째,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고용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고 보관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시에 부당노동행위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업장 변경 횟수의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나인 비자는 초기 3년 동안에는 최대 3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연장기간 1년 10개월 동안에는 최대 2회까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총 최대 5회까지 사업장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장 변경이 허용되는 사유는 몇 가지로 제한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임금체불, 사용자의 부당한 근로계약 해지 또는 갱신 거절, 휴업과 폐업 등 외국인 근로자 책임이 아닌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근로조건 위반이 있는 경우도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더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찾고 싶다는 이유로는 변경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면 출국해야 합니다.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반면에 H2 비자는 사업장 변경이 무제한입니다. 언제든지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나인 비자는 제한이 있죠. 따라서 사업장 변경 횟수 제한은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사업장에 묶어두는 불공정한 측면이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에 2025년 개정 추진 중인 법안은 사업장 변경 사유를 확대하고 부당 대우 시 변경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다 소진하면 출국해야 하고 변경 전에는 반드시 근무처 변경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그럼 이나인 비자로 입국 시 한국에서 최대 몇 년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먼저 이나인 비자의 기본 근무 구조는 이렇습니다. 초기 취업 기간이 3년이고요. 그 이후에 고용노동부에서 재고용을 승인받으면 추가로 1년 10개월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 사업장에서 최대 4년 10개월까지 근무할 수 있죠. 그런데 4년 10개월 기간이 모두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칙적으로는 출국해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한 뒤 6개월을 기다려야만 다시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재입국 후 또 다시 최대 4년 10개월을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 계산을 해보면 1차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 출국 대기 기간이 6개월, 2차 근무 기간이 4년 10개월이 되니까 전체 약 9년 10개월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6개월을 대기한다는 게 실제로 어떤 의미일까요? 사업주 입장에서는 숙련된 근로자가 갑자기 6개월 동안 자리를 비우니까 인력 공백이 생깁니다. 새로 사람을 뽑아서 교육하고 또 6개월 뒤에는 다시 돌아올 사람을 기다려야 하니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6개월 동안 급여를 못 받게 되니까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본국의 대기 기간 동안 일을 못하면 임금을 못 받게 되겠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게 바로 성실근로자 특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실근로자는 출국 후 대기 기간이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됩니다. 훨씬 빨라집니다. 참고로 이전에는 3개월로 알고 계셔서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현행 기간은 1개월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는 빨리 재입국할 수 있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주도 3개월 만에 숙련된 인력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니 윈윈 상황이 됩니다. 주의할 점은 성실 근로자 특례를 받으려면 반드시 동일 사업장에서 국내 취업 활동 기간 동안, 즉 4년 10개월 동안 근무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단, 근로자 귀책 사유가 아닌 사업장 변경 시에는 예외적으로 성실 근로자 특례 적용은 가능하지만 다만 마지막 사업주와의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는 정부 정책 기조에 정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 고용허가제가 어떻게 바뀔 예정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원칙을 보면 비전문 외국 인력의 당위 순환을 기본으로 했고 정주화 방지가 주요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방향은 완전히 다릅니다. 숙련 인력 활용에 중점을 두고 장기 근속 유도와 경력 개발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왜 이렇게 급격하게 바뀔까요? 바로 저출산, 고령화 때문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정말 심각합니다. 2024년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가 3,800만 명입니다. 그런데 2050년을 예측해보면 2,800만 명으로 떨어집니다. 약 900만 명이 감소하는 거죠. 이렇게 급격하게 인력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당위 순환 방식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라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결국 외국인 숙련 인력을 장기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자리 잡은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추진되고 있을까요? 먼저 중도 출국 폐지입니다. 가장 핵심적이죠. 조건은 동일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해야 하고요. 사회통합교육 3단계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첫째, 출국 절차가 완전히 폐지됩니다. 기존에는 4년 10개월 근무 후 무조건 출국해야 했는데 이제는 출국 없이 계속 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3년 단위로 계속 연장이 가능합니다.
재고용 심사를 통해서 3년, 또 3년 이렇게 계속 연장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도 안정적이고 사업주 입장에서도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기조로 자연스럽게 최대 근무 기간도 연장될 예정인데요. 기존에는 초기 3년, 연장 1년 10개월, 그리고 출국 후 6개월 대기, 다시 3년, 또 1년 10개월, 이렇게 해서 약 9년 10개월이었습니다. 신규 제도로는 최대 10년 이상이 될 것으로 검토 중입니다. 더 나아가 3년 단위 무한 연장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즉, 조건만 맞으면 계속 일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인하인 전환 허용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현재 상황을 보면 국내에서 학위를 마친 외국인 유학생이 국내에서 취업이 안 돼서 E7 비자를 받지 못하면 D10 구직 비자로 최대로 있다가 더 이상 연장이 안 되는 시점에는 출국해야 했습니다. 이런 문제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제도로 취업할 수 있도록 시범 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죠.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제도에서는 국내 유학생들이 E9 비자로 전환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비전문 취업 분야에서도 계속 취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한국어를 할 줄 알고 한국 문화를 알고 학사 학위가 있는 외국인 인재들을 한국에서 놓치지 않을 수 있겠죠. 또한 새로운 제도에서는 사업장 변경 사유도 확대됩니다. 기존에는 사업장 변경 사유가 정말 제한적이었습니다. 임금 체불이나 폭행 등으로만 제한됐거든요. 신규 제도에서는 부당 대우 시 사업장 변경이 훨씬 용이해지고 입증 절차도 간소화됩니다. 그리고 사회통념상 정당한 사정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들이 포함될까요? 첫째, 폭행 등 부당한 처우가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 사업주가 성희롱 성폭력 등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입니다. 셋째, 구직 기간이 있는 경우입니다. 즉, 사업장 변경 신청 후 3개월 내에 새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 더 이상 출국 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제도는 아직 입법 추진 중이므로 2025년 하반기 또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곧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개편되면 첫째,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기존처럼 매년 새로운 인력을 송출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둘째, 외국인 근로자의 경력 개발 기회가 확대됩니다. 장기적으로 일하면서 기술과 경험을 쌓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숙련 인력의 생산성이 향상됩니다. 이미 익숙해진 근로자니까요. 넷째, 산업의 지속성이 보장됩니다. 인력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측면도 있습니다. 첫째, 정주화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기간 거주하면서 정착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장기 거주로 인한 사회 통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화적 갈등이나 지역사회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셋째, 내국인 일자리에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면서 일자리 경쟁이 심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단계적 시행이 절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법 개정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불가피한 정책 전환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의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거죠. 자, 오늘 영상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고용허가제 제도는 2004년부터 20년 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17가의 송출국에서 네팔, 캄보디아 등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외국인 근로자 고용법입니다. 채용 절차는 7단계로 진행됩니다. 내국인 구인 노력에서부터 시작하여 고용허가 신청, 허가서 발급, 근로계약, 사증 발급, 입국 교육, 배치 순으로 진행됩니다. 교육은 16시간이 진행되고 2박 3일로 실시됩니다. 한국어, 문화, 안전, 법령, 기초기능 교육이 포함됩니다. 교육기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됩니다.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는 최저임금, 4대 보험, 적정 기숙사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무사항은 계약 준수, 법규 준수, 무단 이탈 금지를 지켜야 합니다. 사업장 변경은 3년간 3회, 연장기간 2회가 가능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근무기간은 기존 3년, 1년 10개월, 총 4년 10개월입니다. 재입국을 하면 6개월 후 1회 가능합니다. 성실 근로자 특례로는 1개월만 대기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정부 기조 변화는 중도 출국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대 10년 이상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출국 없이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고용허가제 제도 소개, 신청 방법과 절차, 사업장 변경, 의무사항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렸는데요.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일하면서 가족도 초청할 수 있는 E7-4 비자의 전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행정사가 알려드리는
최신 출입국 비자 제도와 기업에 필요한 행정법률 정보를 무료로 받으세요. 감사합니다.